자, 오늘 혹시라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텐토리스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멋진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멋진 모습이 되어 갈수록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텐투드리스트는 바로 나의 삶을 멋진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멋진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한 성공 습관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내가 오늘 반드시 이루어야 될 10가지를 쓰시고 주무시기 전까지 완수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10가지 할 일 하시다 보면 일주일이면 70가지, 한 달이면 300가지, 1년이면 약 3600가지 이상의 뭔가를 해내시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네, 월요일은 성공에 대해서, 수요일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금요일은 이 마음, 멘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마음, 멘탈 플러스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몇 가지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잔소리 또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네. 2023년도가 이제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보다 더욱 멋진 2023년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10월 중에 2023년에 대한 비전과 목표와 계획을 다 수립하셔야 되고요. 11월과 12월은 준비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우리 함께 멋지게 시작하는 날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배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 조차 모르고 노만 젓는 사람이 아니라 선미에 서서 배 선미에 서서 어디로 향할지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멋진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오늘 행복에 대한 어떠한 필수적인 부분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 전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한자잖아요. 네, 행복의 행은 무슨 행일까요? 복은 복복자예요. 네. 제가 오래전에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행복의 행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행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자어를 참 찾아보니까 행복의 행이 다행행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다행행자. 복복자잖아요. 다행히 복이 왔다는 건지 복이 와서 다행이라는 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기준과는 정말로 이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의 행을 다행행자가 아닌 행할 행으로 저는 사용을 합니다. 네, 행해야 복이 온다. 복이 오려면 행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 저하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행복의 행을 다행행자가 아니라 행할 행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행복이란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또는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또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왜 행복한지 그 Y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셔서 정말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만족스러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항상 찾고 계신 상태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의 그 기준 사이에서 어느 순간은 행복을 택하고 어느 순간은 불행을 택하는데 가장 큰 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상대적 비교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 내 감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 비교는 더욱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정적 비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왜 이럴까? 누구는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또는 누구는 머리숱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누구는 키가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네. 누구는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헌팅을 좀 다녔어요. 한창 그럴 나이잖아요.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바라보는 여학생들에 대한 선망, 로망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친구들하고 다 헌팅을 나가면 제가 그때부터 좀 이게 좀 있어가지고 요게 좀 있어가지고 같이 간 친구들이 야, 네가 가서 말 걸어, 네가 가서 말 걸어 그래요. 그러면 딱 가가지고 인원수가 맞는 여성분들한테 가서 제가 말을 딱 걸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들하고 지금 몇 명이 같이 왔는데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길거리 헌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분들이 저를 쓱 보면서 한동안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한동안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쏙닥쏙닥 해요. 그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 성공이 아니라 이건 실패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매너 있게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제 뒤에 친구들이 씁니다. 그리고 말없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여성분들이 제 쪽을 딱 보면서 거절을 하려고 하는 찰나 제 뒤에 서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다시 쏙닥쏙닥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네, 시간 돼요. 괜찮아요. 함께 놀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 내 친구들은 잘생겼는데 나는 왜 입만 살아있을까? 자, 이런 부정적인 비교, 이런 식의 비교는 오히려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공전하듯이 내가 나의 세상의 중심이 되셔야 되고요. 내가 동경하는 누군가는 어쩌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위성일 뿐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 우리 모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신은 당신이 사는 세상에 가장 빛나는 별이고 나는 내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인 겁니다. 네. 내 주변을 돌고 있는 그 위성들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빛나야 될 나의 별을 내가 중심축인 어떤 그 행성이 아니라 위성으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 첫 번째, 저는 부정적 비교를 내 삶에서 멀리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마 이 텐투드 리스트를 하면서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라면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긍정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이게 패턴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매 순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행동 이전에 생각이 있고 생각 이전에 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의식이라는 것이 항상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근본적인 이 의식 상태를 긍정의 상태로 높이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어두운 의식 상태에서는요, 내가 어떤 좋은 생각과 행동을 하더라도 허무함, 우울함 등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어두운 부정적 의식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네, 자존심, 분노, 욕망, 두려움, 슬픔, 무기력, 죄의식, 수치심 등등이 있어요. 네. 이러한 부정적인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을 긍정적인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깨달음, 평화, 기쁨, 사랑, 이성, 포용, 자발성, 중립, 용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키워드들은 제가 일방적으로 뭐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쓴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긍정적인 삶,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번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 책이 재미있는 책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정신의학 박사가 쓴 책이다 보니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안에 담겨있는 내용, 네. 우리가 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정말 해박하게 잘 다룬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부정과 긍정의 의식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이 마음 공부는 평생 공부가 되셔야 되고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부정이 아니라 항상 나의 의식을 긍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항상 단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올해 행복한 만큼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정말 진짜 행복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뭘 말씀드렸죠? 네, 비교하지 않으셔야 된다. 두 번째는 항상 긍정적 의식 속에 나를
항상 올려놓으셔야 된다. 이제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얻는 것이 있으면 내놓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호 교환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또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내가 정말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의식 상태를 항상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려면 반대로 내가 또 내놓으시는 것도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귀찮고 싫다고 여겨질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시면서 살고 재미있는 것만 즐기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쉽고 편한 길은 나를 나약하게 만들지만 힘들고 고된 길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 할까요? 그냥 이건 당연한 건데 우리의 뇌 자체가 익숙한 쪽으로 가려 하고 불편한 것들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귀찮다고 여겨질 때, 싫다고 여겨질 때, 힘들다고 여겨질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소리를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스탑.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나의 미래는 달라진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네, 때로는 무식하다 생각될 정도로 그냥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해 버리는 것도 때로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뭘 말씀드렸죠? 비교하지 않기. 두 번째 긍정적 의식.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싫다고 여겨질 때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 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행복한 마음들, 이 행복함이 결국에는 나의 멘탈력을 끌어올리고 멘탈력을 끌어올린다는 건 삶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끌어올린다는 거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색이 예쁘거나 매우 멋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멋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산 정상에서 일출과 일몰에 감탄하면서 우리는 또 멋지다라고 말하고 누가 봐도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거나 부러운 속마음을 감출 때 멋지다라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네. 마치 세상에서 홀로 빛나듯 자신의 일에 미친 듯이 몰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멋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나의 하루도 그 어떤 것 못지않을 정도로 멋진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설레이는 일들로 오늘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끊임없이 좋은 에너지가 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즐거우셔서 순수와 열정으로 땀 흘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웃으며 속삭이실 거예요. 축하해.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냈어.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멋진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요. 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